미주 한인들의 정치 이야기, 미쿡 정치 농장. 안녕하세요. 미쿡 정치농장 너구리입니다. 오늘도 냥이님, 염사저씨님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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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반갑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보는데 벌써 어느덧 5월 달이 되었네요. 이제 조금 있으면 5월 5일, 5월 8일. 날씨가요, 거기는 어떤지 모르는데, 뉴저지는 너무 추워요. 다시 겨울이 된 것 같아요. 전 그래요? 올해 많이 날씨를 추워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저는 봄이 긴 한 해. 올해는 정말 봄이 길어요. 다른 음, 때는 추웠다가 잠깐 봄이었다가 금방 여름 됐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맞아요. 더워지는 것보다는 약간 날씨가 다시 쌀쌀해졌다가 더웠다가 다시 쌀쌀해졌다가 이렇게 봄이 긴 2023년이구나. 이런 시를 읊어보고 싶습니다. 원래 그 5월 하면 좀 계절의 여왕이라는 이미지가 좀 강했는데 약간 뭐 기후변화 이전에는 요 근래는 이게 5월이라고 하면 좀 쌀쌀하기도 하고 덥기도 하고 이거 어떻게 될까 좀 궁금해지는 요즘이 아닌가 생각되네요. 얼마 전에 윤석열이 미국 방문을 마치고 한국으로 대한민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평가를 좀 우리 나름대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양희님 몇 점 주시겠습니까? 저는 한 10점 만점에 4점 정도요. 후하시네요. 그나마 4점이나 주는 이유는, 그래도 요번에는 그 전에 했던 그런 실수들, 부끄럽다라고 느낄 그런 실수들은 크게 보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한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으로 미국에 왔잖아요. 그리고 국빈 방문. 지금, 이렇게 조중동 같은 보수 언론에서는 국빈 방문이라고 뭐 10년, 처음이라 그랬던가요? 아니면 10년 12년 만 만이랬던가? 처음이죠. 예. 네, 네. 그러면서 엄청나게 띄우고 되게 그래서, 마치 그 미국에서 얼마나 윤석열 대통령을 그 대단하게 생각하고 뭐 인정해 주는 것처럼 떠들어댔지만, 그냥 우리 미국에 사는 우리들은 그윤 대통령이 얼마나 그 호구 역할을 하고 갈까 불안했잖아요. 그럼요. 예. 네, 그런데 뭐 성과 당연히 없을 거라는 거 알고 있었고, 미리 그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어 언론에 다 나왔기 때문에 사실 그거는 더 이상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나마 실수를 안 한 것 때문에 하여튼 4점이라도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염사저 씨는 몇 점 주고 싶으세요? 이번 방미 성과랄까? 염소는 원래 그 자기 주관이 뚜렷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고양이라는 동물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참 똑똑한 것 같아서 따라서 4점 주겠습니다. 왜냐면 뭐 의뢰해야 될 일들을 그냥 다 했죠. 뭐 해야 될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냥 뭐 잘했다 못했다 떠나서.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과의 관계, 북한과의 관계, 그다음에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오로지 최소의 자기 지지층이 주장하는 그 외골수, 위험천만한 외골수를 외교의 노선으로 택했다는 거, 음, 이것이 아주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4점. 예. 어, MBC의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에 미국에 사시는 분 중에서 실제 어떻게 느끼는지를 인터뷰하는 그런 장면이 있더라고요. 케이팩에 계신 분인데 그분이 최강철 부의장님이라고 했던가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분이 미국에서 동포들은 되게 그 성과가 없었다고 느낀다 하면서 부정적인 측면을 얘기를 했더니 국민의힘이 그 프로그램을 고발을 했다고 그러대요. 음,
도대체 왜 국민의힘도 그렇고 윤석열 정권은 그 고발을 그렇게 진짜 남발하는지, 워싱턴 DC뿐만이 아니라 보스턴도 그렇고 많은 곳에서 윤석열 대통령 방미를 맞아서 환영하지 않는 그 반대 시위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한국에 있는 언론들은 그 발표를 하나도 안 하고, 저희가 일부러 한국에 있는 대통령을 그렇게 모욕을 주거나 깎아내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미국에 사는 동포로서 우리의 의견을 알려주고 좀 변화하는 모습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시위를 하고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전달이 되기는커녕 그 의견을 물었을 때 얘기한 그 프로그램을 고발을 하고. 예, 뭐 무슨 뭐 유언비어를 날조했다거나 뭐 그래서 고발한다면은 이해가 가지만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고발하는 거는 그거는 옳지 않죠. 근데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고발, 것 같아요. 네, 고발 내용이 있을 수가 굉장히 어려운 게 굉장히 주관적인 이야기들을 해주셨거든요. 뭐, 윤석열이 노래 부를 때 민주당의 사람들이 박수를 많이 쳐줬다. 그래서 공화당 사람들이 쳐줄 것 같은데 민주당 사람 쳐줬다. 뭐 이런 뭐 굉장히 주관적인 이야기들이 많아서 써서 그게 고발을 하는 그 의미가 있나? 그냥 이거는 뭐 겉으로 표면상으로 보여지기에 이거는 이 사람 틀린 말을 하는 거다. 뭐 이런 차원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 이번에 방미했을 때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 그 기자들의 질문이었어요. 굉장히 날카로웠죠. LA 타임스 기자였던 것 같아요. 야, 이거 삼성이랑 LG랑 현대랑 이래 피해 주는데 이거 동맹한테 이래도 되는 거냐? 그러니까 바이든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게 미국을 위한 정책이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럴수록 그러니까 우리 음, 서로 윈윈하는 거야. 뭐 이런 뭐 우물쭈물 이러면서 진땀을 빼면서 대답을 했거든요. 그거랑 그 MBC 기자였나요? 윤석열한테 야 친구가 친구 도청해낸 거야? 되는 거야? 이거 물어보니까는 원래는 친구랑 친구가 그렇게 도청을 하면 안 되는데 국가니까는 뭐 그럴 수도 있어. 뭐 그럴 이렇게 수도 얘기했어요, 있다. 진짜로. 그래서 야 진짜 우리나라 기자 그거 뭐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렸었죠, 사실. 그 소식이 나가고 나서 야 정말 미국 기자들은 이거 괜찮을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우리나라 기자들은 뭐 하는 거냐? 이런 질타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서 기자분들이 굉장히 곤욕스러웠다는 그런 후문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노래하고 연설을 영어로 그렇게 하고 그런 것이 왜 이렇게 좀 부러울까요? 이게 저만 느끼는 건가요? 왜 이렇게, 왜 자존심도 없나? 여기가 뭐 한국에서 어디 이렇게 술집 가가지고 이렇게 막 노래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뭔가가 왜 대통령은 이게 그게 그 선입견 때문에 대통령이 그래요. 아니라. 왜냐면 조금 좀 그럴까요? 엄숙하고 진솔한 분이 그런 데서 파격적으로 노래를 하면 우리가 신선하게 받아들이는데 우리는 알잖아요. 그쵸. 맨날 이 술 양반이 마시고. 옛날부터 당구 치고 술 마시고 그래도 그걸 익히 알기 때문에 그게 거기서 나오니까 이건 그래서 그런 신선한 걸까요? 거라기보다는 아이고 참 그렇게 그렇게 느낌이 드는 그러니까 거죠. 아니, 그리고 저는 제발 좀 영어로 이렇게 연설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잘해봤자 그 한국 액센트 있는 그 영어, 지금 신문에서는 뭐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의외로 발음이 좋았다고 막 그러면서 하는데, 우리는 다 웃기잖아요. 아무리 좋아봤자 한국 사람이 하는 영어가. 근데 그거를 어, 예를 들면 진짜 저기 아프리카의 그런 나라에서 온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와서 뭐 안녕하세요 한국말을 막 했을 때, 진짜 그걸 그 한마디로 충분히 성의를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이렇게 반가웠게 박수를 쳐줄 수 있는 건데, 그거를 연습물을 다 영어를 하기 위해서, 어떤 분이 그러셨더라고요. 그나마 그거 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 애우느라고 애썼을까. 그 정성을 진짜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100분의 1이라도 썼으면 조금이라도 나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연설할 때마다 뭐 20번 정도 일어나서 뭐 이렇게
박수갈채를 받았다. 근데 국빈 방문으로 오면 이렇게 상하원 대상으로 이렇게 연설을 할 때는 그 정도 하는 게 기본이래요. 근데 한국 언론은 마치 처음으로 이런 국빈 대우를 미국에서 해주는 게 처음이냐, 그러니까 전 세계의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히 해주느냐, 그렇게 떠들어대는 게 그냥 그것도 너무 좀 부끄러웠어요. 네, 얼마나 호구로 지금 취급되고, 어, 그 핵산, 뭐, 핵에 대해서 공유한다. 그럼 완전히 그 말 같지도 않은 거라고 미국에서 반박하고 그랬는데도 그거를 얼렁뚱땅 마치, 한국이 핵에 대해서 모든 거를 공유하고 그런 권리를 갖게 되는 것처럼 한 것도 그냥 답답하고요. 제일 더 중요한 거는 뭐 방미는 이미 행정부의 권한을 자기들이 갖고서 외교를 했으니까 뭐 어쩔 수가 없는 거고, 그 대신 음, 그 후에 과연 이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기업체들에게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또 음. 안보에는 또 어떤 영향, 또 남북 관계는 어떤 영향이 올 것인가, 이런 것들을 잘 좀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예, 맞습니다. 이번에 저는 뭐 윤석열이 와서 그 IRA, 현대자동차 지금 보조금 못 받잖아요. 자동차, 전자동차. 뭐 그런 거나 반도체 뭐 이런 거 독소 조항 이거 삼성이 미국에 공장을 지으면 어떤 반도체 그 기술들이 유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런 독소 조항에서 뭐 이런 거나 극우 분들이 굉장히 싫어하실 소식이기도 한데 우리나라가 NPT 그 핵 그 확산 방지 조약에 이제 가입이 돼 있는데,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그 가입한 나라들 중에 유일하게, 우리는 뭐 핵 미사일 핵무기 안 만들고 핵 재배치 핵 재배치도 안 한다. 각서 쓰고 왔습니다. 이제 원래는 이게 갈 때 구구분들이 야 이거 갔다 오면 우리 핵미사일이 생기는 거 아니냐 막 이런 꿈에 부풀었었는데, 정부에서 뭐 양희님이 아까 언급해 주신 대로 말장난이었죠. 뭐 여러분들이 핵을 보유하신 것 같은 느낌을 가지실 수 있다는 이게 말인지 방구인지 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개인적으로 저 말장난. 그렇게 생각해요. 핵 문제에 관련해서 한반도에서는 제일 좋은 거 한 순위를 매겨봤거든요. 지난번 독서 모임 때 말씀드렸듯이 한반도에 북에도 핵이 없고 남에도 핵이 없고, 이게 제일 1번이에요. 제일 좋은 거. 두 번째는 북에 핵이 있고 남에도 핵이 있고, 두 번째겠죠. 근데 세 번째는 제일 나쁜 건 뭐냐면 북에 핵이 있고 남에는 핵이 있는데 그 통제권이 다른 나라에 있을 때, 이거는 음, 가장 안 좋은 상황이죠, 지금. 그래서 가장 안 좋은 상황으로 와 있는 거예요. 이 핵을 우리 그렇- 국민들이 우리들의 안전을 위해서 쓸 건가 말 건가 결정하면 괜찮은데, 다른 나라가 이걸 결정하고 핵은 가까이에 오고 있고 우리 남한에, 그러면서 긴장은 더 네. 고조되고, 이거는 제일 나쁜 외교죠. 그리고 어, 그 어, 윤석열 대통령이 그 대통령 되면서 그 보수 쪽에서 이 대통령한테 기대했던 것 중에 하나가 원전 수출이거든요. 원전을 통한 어, 그 경제적인 그 이득을 기대를 했는데 요번에 미국에 와서 그런 풀어야 했던 숙제들을 하나도 안 푼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웨스팅하우스에서 갖고 있는 그 기술 특허 문제 때문에 프랑스나 그런데 더 이상 그 어떤 나라에도 거의 원전을 이제 더 이상 수출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네, 맞습니다. 당장은 예. 일단은 예, 보수 측에서 그냥 윤석열 대통령한테 더 이상 나쁜 그런 그 여론이 나오는 걸 막기 위해서 좀 조용할진 모르지만 분명히 많이 이렇게 불만들이 터져 나올 것 같아요, 조만간에. 네. 그분들 우리나라 핵무기 못 가집니다. 뭐 전술핵 핵 무장도 안 되고 전술핵도 재배치를 못 하는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우리나라가 핵을 가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야, 우리도 만들 수 있어. 이런 외교 카드를 하나 쥐고 갖고 있으면 되는데, 그걸 가서 각서 쓰고 안 만들겠습니다. 이번에 쓰고 왔어요. NPT 그 가입
조약에 가입한 나라들 중에 처음으로. 그리고 양희님이 말씀하신 그러니까요. 대로 그 문재인 정권 때 원전 이거 포기했다고 얼마나 뭐 430조 원인가 뭐 숫자도 어디서 나온지도 모르겠는데 얼마나 비판을 많이 했습니까? 원전 수출 다 막아놨다고. 이제는 지적재산권 때문에 이제 우리 원전 수출 얘기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구분들 뭐 문재인 나쁜 녀석 그 입에 담기도 힘든 욕설을 뱉으셨던 분들 이제 국민의힘 당에서는 핵무기 만들자 이런 얘기 안 나올 거고요. 원전 수출하자 이런 얘기 안 나올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이것도 문재인이 망쳐놓은 건지 뭐 이야기를 좀 들을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나라에서 이번 방미로 득이 된 것은 그 핵미사일 우리나라가 북한에 쏴서 맞았을 때 미국과 우리나라 간에 뭐 협의를 한다. 뭐 NCP라 그러나요? 뭐 말도 안 되는 뭐 그런 부서를 만든답니다. 뭐 그래서 그전에는 기밀이 협의가 안 됐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고 핵잠수함이 자주 온다는데요. 아이오와급인데 거기에 있는 핵미사일이 12,000km를 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동해상에서 서해상에서 쏘지 않아도 뭐 일본 저 밑에 태평양 어디 한가운데 쏴도 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오는 게 이게 북한을 막기 위해 오는 건지 아니면 중국을 막기 위해 오는 건지. 최대 사거리 12,000km의 이 미사일은 대기권을 벗어나 대륙간을 이동하기 때문에 정작 한반도 주변에선 사실상 북한을 타격할 수 없습니다. 특히 워싱턴 선언엔 한미 동맹의 연합 방위 태세에 한국의 모든 역량을 기여할 것이란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북한이란 대상을 특정하지 않아 한미 군사 동맹의 상대를 중국과 러시아까지 확장할 수 있게 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인데요, 이게요. 글로벌 전략동맹이 했잖아요. 한미동맹은 이제 북한이 아니라 중국을 향해서 간다는 거 그냥 숨겨놓고 쓴 거고. 실제로 핵미사일의 사정거래 안에 드는 중국과 러시아가 강하게 반발하는 건 이 때문입니다. 다목적 포석이죠. 북한뿐만 아니라 대중국, 러시아까지 견제하는 효과가 있다. 핵무기를 신 잠수함이 동해에서 작전하고 기항을 하면은 오히려 긴장을 유발시킨단 말이죠. 미국의 안보 전략대로 미군의 작전에 한국군의 군사력을 통합해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것입니다. 북핵을 핑계로 미국이 대중국 전략 계획에 우리 재래식 군사력을 통합하겠다는 속내를요 아주 드러낸 거예요. 미국이 앞으로 무슨 전쟁하든 했을 때 그냥 우리 재래식 무기 쓰겠다는 거예요. 뭐 사실 중국이 굉장히 지금 반발을 많이 했죠, 러시아랑.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실이 많았던 외교다. 이거 저도 일본에는 한반도에 긴장만 더 강화시킨 별로 성과 없었던 그런 방미 회담이었다고 느껴서요. 네, 저도 그렇게 동감을 하고요. 일본에 그렇게 굴욕적인 외교 하지 말고 미국의 좀 조공 외교 이렇게 무식하게 하지 말고 우리가 주권 국가라는 것을 우리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앉아 있는 인간이 조금 더 심각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5월 8일인가요? 기시다 온다 그러죠? 염살 씨. 네. 네네. 기시다 총리의 방한을 앞두고 우리 알프스의 유재현 시골농부님이 알프스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일본의 민주 진보 인사들하고 여러 가지 예술 작품 활동하고 하고 있거든요. 시골농부님이 그분이 사진을 하나 보내주셨는데 한번 보실까요? 간단하게 이런 게 나왔네요. 기시다 방한 긴급 대응 함께 해주세요. 1. 한국 시민사회 정당 입장 발표 기자회견. 2. 역사 왜곡 일본 재무장 기시다 방한 규탄 촛불. 3. 한일 정상회담 대응 행동. 여기 5월 4일, 6일, 7일 계속 이 한일 역사 정의 평화 행동이라는 단체 이름으로 이런 호소문이 안내문이 올라왔습니다. 또 하나는 잠시 후 미우새 우리 들어가는 마당에 나오실 임효정님, 일본에 사시죠. 오랫동안 아이들 키우고 사시는데 우리 너구리님이 한번 질문했지 않습니까? 일본 현지 반응은 어떠는가? 이 기시다 네, 일본 현지 반응 총리의 궁금해요. 방한을 앞두고 그래서 그분이 또 사진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자, 이렇게 됐습니다. 뭐 건호 강곡근호
의원 이건 나 못 읽겠고 뭐 이렇게 나오죠. 이게 아마 한국의 의원들이 독도에 간 거에 아, 대해서 뭐 사죄하라 뭐 음, 그런 얘기 한 것 같고, 예. 또 그다음에 이거는 뭐 반일 데모인가요? 고 메다이 뭐 잘은 잃어버려서 못 읽겠네요. 아마 반일 감정이 높아지는 것에 이 윤석열이 막 그걸 막고 있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되고 하여튼 있다. 네. 이거를 이 현지 반응 일본의 언론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 일본의 임효정님이 보내오셨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독도에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본에서 막 외교부에서 야 재발 방지 요구하고 이거 사과하라고 뭐 이렇게 난리를 쳤는데 참, 우리나라 정말, 외교부도 뭐라고 했죠? 정말 헛웃음이 나오네요. 헛웃음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일본에서 우리나라의 외교부에서도 그 이야기를 다뤘었는데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뭐 이렇게 일축했다고 하는데 어디다가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뭐 저기 아는 채널 저기 일본 채널 있어 거기다가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아니 뭐 일본 외무상이나 뭐 이런 데 직접 얘기를 해야지 이걸 너무 그런 데다 어떤 채널인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그것이 좀 야 어디다가 얘기했는지 좀 개인적으로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저런 아, 식으로 그냥 일본에서 말로만 아니면 언론상으로만 이렇게 불만을 제기하고 하다가 어느 순간은 그냥 무기 들고 군함이 쳐들어와서 거기 포위해서 한국 사람들 다 나가 그렇게 되지 않을까 불안해요. 예, 안 그래도 오늘 그 뉴스에 보니까 그 일본이 그 적국을 공격할 수 있는 예전에는 다른 뭐 나라가 쳐들어오든 뭐 전쟁을 할 수 없는 그 헌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던 국가였는데 적국도 이제 공격할 수 있는 우리는 이제 일본도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일본도 이제 예, 우리나라 일본이 공격할 수 지금 있습니다. 뭐 미중 간의 갈등 이걸 틈새를 타고서 지금 자꾸 그 옛날 전범의 기억을 지우면서 점점 뭐 재무장하고 뭐 법을 고치고 막 이렇게 진출하고 있고, 이제는 뭐 사과 같은 거는 아예 콧방귀도 안 끼고 오히려 한국 의원이 독도를 가는 것까지 간섭할 정도로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시골농부 유재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행동 요령에 맞춰서 이 대한민국 유권자들의 뜻을 기시다 총리한테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냉정하게 맞습니다. 우리가 인정하고 그리고 깨닫고 대비해야 될 게 이렇게 일본과 대한민국이 어떤 식으로든 서로 부딪혔을 때 미국은 일본 편을 들 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알아야 음. 되는데 저는 그게 되게 염려스러워요. 그쵸. 뭐 혈맹, 뭐 동맹 이런 걸로 치장을 하고 있으니까 좀 뭐 그런 경향이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예, 미국 소식 간단하게 전해주시죠. 예, 지금 우리 언론에 계속 크게 나오고 있는 것이 이 작가들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작가 길드라고 그러는데 뭐 노조라고 해도 되겠죠. 작가 노조들이 지금 파업을 시작했어요. 5월 2일부터. 4월 달에 투표를 해가지고 한 10,0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조합원이. 예, 그리고 작가들의 평균 임금이 아마 연봉 대충 따져서 15만 불이 안 되나 봐요. 물론 유명한 작가들은 뭐 몇백만 불씩 받지만,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2007년 파업 이후로 뭐 근로조건 뭐 이렇게 급여 조건이 좋지가 않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파업을 시작했습니다. 뭐 대부분 분들이 뭐 작가들이 파업하면 어떻게 되냐 하지만 이 지금 우리 팬데믹을 지나면서 방송 의존도 굉장히 높잖아요. 넷플릭스 막 이런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드라마 뭐 이런 거. 근데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작가들이 다 쓴다는 걸 우리 잘 모를 때가 많잖아요. 그 뭐 음, 배우가 나와서 얘기하면 저 사람이 얘기하는 탐 행크스가 얘기하나 보다. 스티브 콜버그가 얘기하나 보다. 존 스튜어트가 막 얘기하나 보다. SNL 뭐 세러데이 나이트 라이브 저 사람 코미디언이 재밌게 얘기하네. 근데 그런 것들이 대본이 다 작가들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해서 파업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는 뭐 배우나 뭐 앵커들의 얼굴만 쳐다봐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 이거에 비하면 우리 미우새는 뭐 작가가 없이 그냥 하지 않습니까? 양희님이나 그렇죠. 너구리님이나 염소 아저씨도 그냥 우리가 직접 얘기하잖아요. 작가 없이.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음, 예. 자, 두 번째 소식, 두 번째 소식입니다. 자, 우리 미셸 오바마
전 퍼스트 레이디죠. 이분이 새로운 기업을 시작했네요. 이 플랫지라는 회사인데 이 아이들이 자꾸 비만 되고 뭐 안 좋은 음식 먹고 설탕 많이 먹고 탄수화물 많이 먹고 그래서 문제가 있잖아요, 건강에. 그래서 이런 거를 타파하고자 플랫지라는 회사의 공동 창업자로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지금 맨날 집에서 야, 단 거 먹지 마 막 이렇게 부모님들이 잔소리만 하잖아요. 그럼 애들한테 노 이거 먹지 마 저거 먹지 마 그러지 말고 맛있고도 건강한 먹거리를 아이들한테 주고 아이들을 튼튼하게 기르자 이런 취지로 이렇게 회사를 시작했네요. 그래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평산 마을에서 책방지기 하고 있잖아요. 네, 미국의 그렇습니다. 클린턴 대통령이나 뭐 오바마 대통령들 뭐 도서관 막 크게 짓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야, 문재인 대통령이 책방 운영하는 거 보고 참 감명이 깊었어요. 또 거기서 진짜 캐시 레지스터 이렇게 돈도 받고 책도 팔고 이런 거 보면서 굉장히 정감이 느껴졌고 진짜 겸손하고 겸허하게 그런 일들을 하시는구나. 또 카터 대통령도 생각이 나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져주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전직 대통령, 전직 영부인들이 좋은 행보가 이렇게 있다는 소식 간단하게 전해드렸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미셸 오바마는 예전에도 그 약간 뭐 건강, 아이들 학교 급식 같은 거에 관심이 많았어서 그래서 참, 워싱턴 그 백악관 내에서도 정원을 가꾸고 텃밭 가꾸어가지고 같이 기르고 나눠 먹고 했었죠. 참 좋은 네네.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전 영부인이지만 뭐 이후에도 좋은 일들을 많이 하는 것 같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윤석열 5박 7일 미국 방문 동안 김건희는 7건의 행사를 또 치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는 북한의 인권에 굉장히 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뭐 이런 대통령이 할 얘기를 또 삑삑 했었는데 아무튼 좀 경거망동하지 않고 좀 나라 망신 좀 시키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기시다가 오는데 기시다는 어떤 대접을 해줄지 사과는 할지 이런 것들이 또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그 쌍특검, 패스트트랙으로 법안 상정됐잖아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할지 않을지, 이제 그거를 한번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것 또한 관전 포인트가 되겠네요. 우리 애청자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또 재미난 이야기들로 우리 애청자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우새는 많은 분들의 참여와 소통을 기다립니다. 페이스북 검색창을 통해 미우새를 검색하셔서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청취해주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